그 최상목 대행 앞으로 그 1차 그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할 때, 그죠? 그 공수처에서 그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지휘해달라 이런 요청이 온 적이 있었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상황을 파악하고. 이거 언론에서도 다 아는 얘기인데 모른다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영장 집행에 협력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적은 없죠, 경호처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호처가 무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200명이 집단으로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을 방해했죠. 제가 알기로는 대행께서는 기관 간의 무력 충돌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신 결과를 걸로 알고 물은 거예요. 있습니다. 그렇게 됐었죠, 1차 집행 때. 만일 무기를 휴대한 경호원 중에 한 명이라도 허공에 총을 쏘거나 그랬다면 위헌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공수처도 그런 위헌 사태가 우려된다고 그러면서 1차 철수하게 된 것이잖아요. 뭐 그 부분에 대한 공수처의 판단식에 그러면 최상목 대행이나 그 측근의 옆에 계신 분들은 이런 위헌 사태가 발생할 거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조치를 취했어요? 지시를 내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지시를 내렸어요? 기관 간의 그 무력 충돌이 있어서는 뭐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하면 그런 취지의 그런 게 그 유혈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내린 겁니다. 내릴 겁니까? 경호처가 법원의 영장에 대해서는 방해하지 말라 이런 지시를 내렸어야죠. 그런 지시를 내렸어요?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말도록?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차 집행을 그 유혈 사태가 우려돼서 철수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경호처에서 총을 들고 경비를 서기 시작했죠. 그 부분 제가 잘 상황을 파악하고 언론에 다 나온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혈 사태가 더 우려되는 상황이었죠. 그런 상태에서 경호처에서 다시 공수처에서 다시 경호처를 지휘해서 그런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달라 요청이 왔었죠. 제가 그 자세한 상황은 잘 파악하고 뭐 다 나온 얘기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그 일관되게 무력 충돌, 기관 간의 무력 충돌이 있어서 안 된다는 메시지를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경호처와 같은 그런 행정기관이 먼저 총 같은 무기를 휴대한 채 그런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그런 폭력적 행위를 보이게 되니까 결국 아스팔트에 있는 극우 정치 세력들도 그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법원을 뭐 공격하고 이러는 폭력 행위들이 별거 아니다 이런 아니란 생각을 하게 된 거 아닐까요? 저희 대행께서는 일관되게 법치주의에 따라서 질서가 유지되어야 하고 무력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있어서 안 된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아니, 내신 것으로 행정기관이 그런 무기를 휴대한 채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그러게 되면 밖에 있는 그런 아스팔트의 극우 정치 세력들이 그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법원의 영장 집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대항을 하거나 뭐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럴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예상을 해봤습니까? 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예. 서부지방법원이 극우 정치 세력들에게 공격을 받기 전에 이미 법원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었고 법원에서는 그런 위기감이 이미 있었죠. 공격을 받기 전에. 현장에 계시던 분들은 사후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광훈 목사와 같은 극우 정치 세력들이 그리고 영장 집행에 대항하는 행위가 저항권 행사다 이런 주장으로 이제 정당화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저항권 행사다라고 하는 것들은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그 독재 권력이 유신헌법과 같이 이제 뭐 선거를 해서 그걸 바꿀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없는 상태 속에서 그런 독재 권력에 저항하는 행위 같은 거는 저항권 행사라고 할 수 있겠지만 법원의 영장에 대항하는 행위를 저항권 행사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치주의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사법제도를 갖다가 비헌법적인 반헌법적인 그런 방법으로 이제 뒤집는 그런 부분은 저항권 행사라고 도저히 볼 수 없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영장을 집행에 저항하는 행위들을 저항권 행사라고 미화하는 이런 데까지 나간 것들은 결국 최상목 대행이나 정부가 경호처와 같은 데가 폭력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이 폭력을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도 방임행위를 하니까 그럼 우리가 하는 것도 저항권 행사와 같이 정당화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영향을 준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법원행정처장님도 뭐 헌법 공부해 보셨을 테니까 우리 헌법에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녹아 들어가 있죠. 특히 대통령의 헌법 수호모 같은 것들이 그런 민주적 질서가 독재 권력의 등장을 통해 가지고 파괴될 우려가 있을 때 그걸 방어하라, 막으라 그런 차원에서 헌법 수호 의무도 있고 그런 것이죠.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또 실제로 2차 세계전 이후에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들은 그런 나치의 독재를 경험했고 그 나치의 그 독재 상황 속에서 유대인 학살 같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나치를 찬양하거나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그런 헤이트 스피치, 혐오 정치 선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공제의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도 이런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그런 차원에서 헌법 수호모란 차원에서 그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뭐 법원을 공격하라고 선동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전 헌법기관 종사자들이 한 마음으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줄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최상목 대행이 지금 경호처와 같은 행정기관들이 무기를 휴대하고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헌법에 있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무 그런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될 의무들을 지금 망각한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직무대행의 처신이나 조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그런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들을 방임하고 있는데 그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는 그 맥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법무부 차관 좀 나와주시죠.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외국의 입법 내 화면을 좀 띄워주십시오. 조선일보 광고를 한번 좀 띄워줘 보시죠. 자, 저 화면을 한번 잠깐만 봐보세요. 차관님. 네. 네. 저기 보게 되면은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저기다가 이렇게 적어놓고 네.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은 재판관 본래의 태도를 상실했다. 뭐 이렇게 약간 위협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법원을 공격하는 혐오해서 공격하는 그런 헤이트 스피치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일형은 그런 부류에 포함될 수 다음 있습니다. 다음 그 광고를 좀 언론 기사를 보여주십시오. 자, 여기 한 언론기관의 거예요.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들을 체포를 해서 아마 부정선거 뭐 이런 거 혐의로 체포했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주일 미군 기지에 압송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뭐 선거연수원이 무슨 부정선거를 가지고 중국인들을 체포하고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걸 주일 미군에 보낼 수도 없잖아요. 그죠? 이건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조작한 그런 허위 정보라고 이제 보여져요. 이게 전형적인 그 유럽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보 조작, 허위 정보 조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저 앞에 있는 입법례를 한번 좀 띄워줘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 뭐 일본 같은 나라들에서는 이런 그 혐오, 선동, 혐오 표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형사 처벌까지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제재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고 더 나아가지고 이제 2016년, 17년, 18년에 보게 되게 되면 이렇게 허위로 조작한 정보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게시되어 있는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들에 대해서 그걸 삭제를 하도록 하는 삭제를 하자는 과징금 같은 행정적인 제재를 하는 그런 적극적인 조치로 나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방어 민주주의의 정신이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독재를 찬양하는 저런 것들을 용인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는 좀 입법적인 연구를 해본 거 있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언론의 자유도 제한이 있고 그 관련돼서 외국에서 헤이트 스피치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입법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좀 더 저희도 심층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청장님 좀 나와 주시죠. 자, 그 구구 유튜버들의 혐오 발언 장면들 한번 좀 띄워줘 보시죠. 예, 보시는 것처럼 뭐 이 구구 유튜브들이 지금 법원을 공격하라는 뭐 내용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뭐 내전이다, 혁명이다, 뭐 이렇게 폭력들을 선동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사를 하셔야 되겠죠. 법원의 폭동에 얼마나 사건 관련되면 저희들이 같이 연관돼서 수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원에 대한 그런 공격을 저항권이라고 이제 미화하는 그런 극우 정치인들도 있고 이제 그런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좀 그 법원과 같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질서를 공격하고 그런 것들을 뭐 저항권이나 미화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런 폭동이나 이런 행위까지 이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경찰청이 그런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사건 계획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